두 번째는 사용자가 첫 번째 객체와 두 번째 객체의 간격을 입력하면 이 간격대로 복사가 되는 거고, 마지막은 첫 번째와 마지막 객체를 지정을 하면 이 안에 몇 개를 몇 등분을 할 건지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패밀리를 만들 때 주로 많이 쓰이고요. 기본적으로 레벨 작업을 할 때는 두 번째를 많이 쓰겠죠. 자, 첫 번째 얘를 몇 개를 복사할 거냐. 8층이니까 뭐 9개 정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체크되어 있고, 어떻게 하시냐면 카피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시작점 선택하시고 세컨드 두 번째 2층 부분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곧바로 이제 뷰가 올라가죠. 자, 엔터 쳐주시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뷰에 정렬이 됐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라인만 딱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보세요. 현재 상태에서 이거 어레이로 맞춰야지. 얼라인으로. 그래서 얼라인에서 지붕 레벨 선택해서 이거 선택하시면 전체적으로 조정이 돼요. 간격이.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레이가 끝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얘네들을 전부 선택을 하세요. 전부. 그러니까 GL은 빼야 되겠죠. 1층부터 복제된 애들을 전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룹 해제라고 있습니다. 그룹 해제. 여기를 전부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룹 해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룹 해제 해주시면 얘네들이 전부 다 그룹이 깨집니다. 이렇게 하나씩. 자, 이제 여기 부분에 이제 뷰를 좀 맞춰볼게요. 자, 온라인 이용해서 자, 이렇게 올려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긴 됐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뷰의 이름이 다르죠. 8층은 루프고요. 그 다음에 9층은 루프탑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8층 부분은 우리가 루프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층 부분 같은 경우에는 루프탑이라고 바꿔주시면 되죠. 루프탑. 자, 그래서 이쪽 상단 레벨까지 이제 설정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잘라내면 정리가 한 번에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얘네들 좀 길게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도면 같은 경우에는 평면에서 봤을 때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죠. 그 다음에 동쪽, 서쪽. 서로 이게 상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레벨과 그리드를 설정을 하신 거는 남측 면도에 가시면 적용이 돼 있고요. 북측에서도 적용이 돼 있는데 동측에서는 약간 좀 얘기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남측과 북측 같은 경우에는 계단 단면도를 입력을 했을 때는 뷰를 설정을 하실 게 없지만 동측과 서측 같은 경우에는 집어넣어서 얘를 이제 끌어올리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동측과 서측에서 이게 다 보이죠. 이제 얘네들도 좀 당겨주고요. 제가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자, 천장도 지워버릴게요. 자, 천장도 지워버리고 이쪽 기준 도면 안으로 이제 도면을 만들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집어넣으시냐면 뷰 탭에 가보시면 여기 평면 뷰라는 게 있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평면 도어라고 있죠. 그래서 평면 도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요. 만들어져는 있지만 이쪽 목록에는 없는 도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뷰가 추가가 됐죠. 어디에 있냐면요. 이쪽에 물음표 항목에 있습니다. 물음표. 여기에 물음표 항목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작업자라든지 분류 기준이 적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열어서 자 1층 선택해 주시고 Shift 누르고 여기 제일 마지막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분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준 도면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모델 뷰로 분류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안쪽에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 쭉 추가가 됐고, 기본 모델 뷰는 일단 작업자가 얘를 뜯어가지고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천장 평면도도 여기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평면 뷰 안에 들어가 보시면 반사된 천장 평면도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요.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모든 뷰들이 다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모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GL은 빼셔야 되겠죠. 여기 GL은 제거. 1층부터 루프탑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면 되는데 GL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쵸? 확인 눌러주시면 자 여기도 똑같죠.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천장평면도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선택을 하신 다음에 분류 기준은 기준 도면의 작업자는 기본 모델 뷰 해주시면 이제 천장평면도까지 전부 다 작성이 됐죠. 자,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이 GL에 깔린 도면을 1층으로 좀 이동을 시킬게요. 이 작업하시면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GL에 들어가 있는 도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레벨이나 그리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쪽 GL에 있는 도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클립보드로 복사를 하셔야죠. 이쪽에 있는 여기 클립보드 선택하시고 이쪽으로 가서 복사를 이렇게 해 놓으시고 1층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 붙여넣기 옵션에 현재 뷰 정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GL에 깔린 도면은 선택해서 지우셔야 되는데 딜리트를 했을 때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 거는 고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핀기 액체로. 그래서 선택하시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핀을 풀어주는 게 있죠. 단축키는 업. 그래서 업을 해주신 다음에 얘는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이쪽. 자, 1층 보시면 이제 싹 보이죠? 1층에 도면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평면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작업이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이제 공동 작업에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잡을 건지, 그 다음에 공동 작업 구성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네트워크 잡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서버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작업은.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여기 있는 작업자들이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하면 이 서버에다가 저장만 되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저장된 내용을 각자의 작업자들한테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뿌려주는 거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도 저장이 되고요. 서버에도 저장이 되고 클라이언트에도 동시에 저장이 됩니다. 동시에. 양쪽에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파일 관리에 있어서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VPN이라는 네트워크망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죠.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이론적으로는 작업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막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죠. 내부 보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버단에서는 폴더가 2개가 구성이 됩니다. 폴더가 2개가. 하나는 뭐냐면 서버에 구성되는 폴더는 이제 프로젝트 폴더가 이렇게 하나 구성이 되고요. 서버에서. 그 다음에 개인 시스템, 그러니까 개인 사용자죠. 자, 개인에서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작업용 폴더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클라이언트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한번 저장을 했다가 다음에 저장을 하면 이쪽으로 저장이 되고 여기는 저장이 오고 이렇게 통신을 이루게 됩니다. 통신을. 그래서 이제 오늘 해보실 거는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제 서버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제가 지금 서버의 폴더를 미리 좀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서버 클라이언트 2개라고 지금 나와 있죠. 원래대로 따지면 이 서버라는 폴더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진짜 실제 서버에 있어야 되는 거고 클라이언트는 뭐 여기 있어도 상관없죠. 위치는 어디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뭐냐면 이 서버의 경로는 이동 금지입니다. 서버는 이동하면 안 돼요. 사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서버를 이동시켜버리면 이 서버에 붙어있는 작업자들이 모든 경로가 뒤바뀌기 때문에 이 서버를 한번 구축을 하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냥 여기서 내비두셔야 돼요. 그에 반해서 클라이언트는
언제든지 이동도 가능하고 지웠다가 다시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작업을 할 때 서버에서 파일을 처음에 복사를 해와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저장이 돼 있건 간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거 유념하시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상단에 공동 작업이라는 이 폴더 탭을 눌러 보시면 여기 작업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 작업을, 그러니까 서버를 구성을 하실 때는 첫 번째가 기준 레벨의 기준 작업 있죠? 기본 작업을 완료를 해 주셔야 돼요. 기본 작업 완료를 하신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뭐냐면 이 작업 세트를 눌러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 세트 설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요. 자, 여기 있는 작업 세트를 선택을 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업 세트라고 열리면서 이제 소유자가 다 뜨게 되죠. 그럼 여기서 뭘 하시냐면 그냥 확인만 한번 누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면 컴퓨터가 이제 작업 세트를 완료했다 해서 이제 설정 완료 창이 뜨고요. 작업 세트 누르시고 처음에 이거 말고 앞에 하나 창이 더 뜨는데 제가 지금 녹화하다 중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확인 누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는 뭐냐면 저장입니다. 저장.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어디다가 저장하시냐면 서버에 저장을 하시면 돼요. 서버에다가 자, 여기 저장 버튼 있죠? 저장. 자, 이쪽에 저장을 눌러서 폴더를 찾으셔야 되겠죠? 일단 제가 지금 저장을 어디다가 잠깐만요. 바탕화면에 C 드라이브에 이쪽에 보시면 제가 고시원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서버 연습이라고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쪽 안에 보시면 서버라고 있죠? 이 서버라는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뭐냐면 근린 생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근린 생활 아니다. 그냥 주상복합으로 저장하죠. 뭐 주상복합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다가 저장을 한번 누르시면 돼요.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시게 되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파일이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서버에 저장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쪽에 저장 버튼이 비활성화되면서 그 옆에 이상한 버튼이 하나 딱 생기죠. 이게 뭐냐면 그 동기화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기화. 저 버튼을 누르면 내 컴퓨터에도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버에도 같이 저장이 돼요. 동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걸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같은 거예요. 두 개가. 자,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자, 누르면 요런 창이 하나 딱 뜹니다. 동기화. 그러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동기화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저장이 됐죠. 서버에 저장이 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상복합과 그 다음에 뭐 백업 파일도 생기고요. 템프 파일도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 자, 이 다음에 하실 일은 뭐냐면 종료하고 나가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작업을 하실 때는 서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파일을 복사를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서버 연습에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 있죠? 여러분 컴퓨터겠죠? 여러분 컴퓨터를 열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잘라내기가 아니라 복사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다가 파일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프로젝트에서는 열기 하신 다음에 이 파일을 더블 클릭으로 열지 마세요. 열기로 여세요. 혹시 에러가 뜰 수 있으니까. 자, 열기로 들어가셔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겠죠? 들어가 보면 여기 주상복합이라고 열리죠. 얘를 선택을 하시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요 경고창이 뜹니다. 요 창이 떠야 정상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선택하실 때 정상적으로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면 파일이 바로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이제 아까 작업했던 게 그대로 열리게 되고요. 이쪽에 저장 버튼과 동기화 버튼이 같이 있죠. 이쪽에 보시면 저장하고 동기화랑 같이 있는데, 공동 작업을 하실 때는 저장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저장을 하실 때는 이 동기화 버튼만 누르시면 서버에도 저장이 되고 내 컴퓨터에도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기화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동기화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공동 작업에 가셔서 작업 세트를 다시 열어보시면 이제 작업자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작업자를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작업자를 이렇게 등록.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본으로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인 이니셜로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작업자가 이렇게 등록이 되고, 자, 여기서 확인 다시 누르신 다음에 작업 세트를 활성 작업 세트로 지정하겠냐 그러면 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기화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동기화를 해주셔야 이거를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작업 세트를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소유자가 지금 이렇게 이름이 잡혀 있는데, 이 소유자의 이름은 요 컴퓨터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지금 편집 가능이 얘라고 돼 있잖아요. 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만 이걸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 작업을 하시다 보면 다른 사람이 제가 작업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편집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얘라고만 해놓으시면 다른 사람이 제 걸 편집을 못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편집 가능을 선택을 해서 아니오로 바꿔주시면 돼요. 얘를 전부 다 아니오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동기화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동기화.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다른 사람도 작업이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눌러볼게요. 지금 눌러보면 작업 세트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새로 만들기에서 이쪽에다가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름을 집어넣으시고 편집 가능은 무조건 아니요 하셔야 이 사람이 작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일단 제가 이거 동기화를 좀 할게요. 항상 동기화를 해주시면 저장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저장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공동 작업에 들어가서 작업 세트를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니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요렇게 작성이 돼 있어야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와서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죠? 요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료하고 나가실 때, 자, 주상복합 제가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들어왔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뷰를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나 종료하겠다 그러면 X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제가 이쪽에다 작업만 하나 할게요. 자, 이쪽에다가 벽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벽을 대충 이렇게 하나 그리고, 자, 보세요. 벽을 하나 그렸죠? 그리고 나서 종료 이렇게 해보면 동기화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얘는 동기화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종료가 되는데, 가끔 이제 종료하겠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 경우는 중앙 파일과 이제 이런 동기화 부분이 제대로 이제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보이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일단 작업을 이제 한번 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까지는 제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서버 구성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렸죠. 자, 이 서버 구성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좀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럴 때는 뭐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도 댓글을 물어보셔도 상관없고 아니시면 질문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세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 생기는 경우의 수가 이게 천차만별이라서 어떻게 제가 이게 딱 공통적으로 이겁니다라고 찝어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저 작업자 설정만 공동 작업에서 작업 세트 구성만 어느 정도 해 놓으시면 사실 그게 큰 뭐 없다. 큰 일은. 자, 그리고 심심하면 한 번씩 여기 있는 동기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돼요. 동기화 버튼을. 이 동기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자주자주 눌러준다고 해서 컴퓨터가 뭐 다운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단 단면도를 제가 지금 배치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모든 작업은 구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구조뷰를 하나 만드셔야 되잖아요. 자, 그것까지 만들고, 일단 오늘 강좌는 제가 종료를 좀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1층을 복제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상세 복제를 하실 경우에는 여기 붙어 있는 이 도면까지 다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가지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구조니까. 자, 1층을 선택을 해서, 자, 잠깐 숙일게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뷰 복제, 상세 복제가 아니라 그냥 복제를 하시면 돼요. 복제 하시면 이렇게 딱 들어오죠. 그럼 이 뷰의 이름에다가 어떻게 해주시냐면 뒤쪽에 구조잖아요. 그러면 S 스트럭처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의 이니셜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작업자의 이니셜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름이 바뀌었죠. 뭘 하시냐면 이 상태에서 좌측에 보시면 자, 이 좌측 쪽에 보시면 분야가 지금 건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구조를 한다 그랬으니까 얘를 구조로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뷰 이름은 변경이 됐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저기 분류가 기준으로 되어 있죠. 이건 아니고 분류 기준은 03에 모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모델 03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자는 제 이니셜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이번 강좌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작업 강좌는 이제 실질적인 구조 모델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꼭 동기화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동기화 끝나기 전에. 그리고 작업을 종료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